한태용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유방암의 원인 암과 지방, 뉴트로필과 중성구조, 림포사이트, 림프구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짜게 먹어야 되나?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산소 공급과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만 이제 소금이 먹어야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죠, 지방보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지방이 더 많이 드니까 몸이 썩어가지고 이제 암이 유발될 수 있다. 염증 유발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이 한태용 원장님이 이제 잘 해놨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그래서 유튜브를 필히 실천해 본다. 요약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요즘에는. AI도 넣고 그래가지고. 의민들은 바닷물고기처럼 항상 소금 농도가 떨어지기 쉽다고 봅니다. 배설이 항상 되는 거죠. 몸에 안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소금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음이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소변 염도계를 찍었을 때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룻밤 자고 일어난 상태에서 0.95 정도가 나온다. 하고 낮에는 1.2에서 1.5 정도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0.3 나오더라고요. 근데 암 환자에게 흔히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맵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맵게 먹어야 되죠. 소음에는. 의민들은 다 짜게 먹어야 되고 저는 이것이 첫 번째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제 지칭대로 소음이었기 때문에 짜고 맵게 성공한 사례가 봅니다. 항암제도 다 매운 음식이죠. 그래서 몸이 헐고 벗겨지지 않습니까? 피부가. 왜 짜고 맵게 먹어야 되는가? 싱겁게 먹으면 바닷물고기 같은 소음이 체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장에는 SGLT라는 게이트가 있고 이 게이트는 소금과 소디움 글루코스 릴레이티드 트랜스포터 소음과 함께 물, 당, 아미노산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싱겁게 보면 소디움, 포타시움 에이프타이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건 소양기죠. 소금이 부족하므로 물이 몸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암은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집의 보일러에 물이 줄어들어서 모든 방을 덮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보일러에 물을 채워넣는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금이 없으면 삼투압이 부족해서 오스몰라리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물 마셔도 그냥 삼투압 맞추려고 맹물만 이제 내보내게 된 거죠. 그럼 물이 맑아지게 되는 거죠. 그 소음병 그 기전에도 있죠. 소변차리, 신번과. 물이 혈액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보상성으로 보일러물을 빨리 돌려야 되니까 이제 심장 박동량이 빨라지고 심번 증상 있죠. 이런 의민들에게 싱겁게 먹으라면 염도가 떨어지고 물도 이뇨돼서 빠져나가서 혈액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 이것을 재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문간방에 이제 여기만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말초까지는 보일러 물이 안 가니까 산소 공급도 안 되고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암을 유발하는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암은 이제 무산소 환경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포도당에서 이제 2개의 ATP 만들죠. 원래는 36개인데. 암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에 소변 염도를 재보십시오. 대부분 0.3 못 넘길 겁니다. 이는 체내의 혈류량 부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항암제를 써도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도 못합니다. 암이 발생한 곳은 가장 혈류가 가지 않는 곳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염도가 0.0에서 0.3 정도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삼투압이 없어서 혈류가 주니까 항암제를 맞거나 주사를 맞아도 암세포에 도달한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항암제가 안 듣는 것이라 항암제를 치료달래줄 혈액이란 수송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식염수를 좀 맞으면서 항암제를 맞으라고 하죠. 몸에 이제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입원을 해가지고 좀 혈장량을 좀 불려놨다가 수분을 불려놨다가 이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또한 염도가 떨어지면 장에서 아미노산과 지방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염도가 높으면 아미노산이 들고 염도가 낮으면 지방이 들어옵니다. 장에서 소화된 아미노산이나 지방에 인체 내에 들어올 때는 기준은 소금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선택하느냐 지방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돼지도 지방이 많은데 소금 농도 높으면 이제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소도 단백질이 많지만 소금 농도가 낮으면은 이제 지방이 들어오는 거고. 요즘 맘카페 등에서 3살까지 아이에게 소금을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염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식 같은 것도 그렇게 하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에 털이 별로 없으면 저는 무염식 시켰죠라고 묻습니다. 그런 말은 어머니들이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염분을 너무 제한하면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서 머리털도 잘 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체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암 환자가 소금을 너무 먹지 않으면 몸에 필요한 물, 당분, 단백질 재료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 혈액력도 줄어서 정상적인 에너지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힘이 들게 됩니다. 또한 소금 농도가 낮으면 기름기가 더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지방이 많고 소나 닭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단백질 비율이 높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소금에 찍어서 짜게 먹으면 그 안에 근육 성분, 아미노산이 들어오고 소고기도 싱겁게 먹으면 그 안에 마블 성분이 지방이 더 들어옵니다. 마블링이 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죠. 물론 이제 암 환자는 고기를 안 먹어야 돼. 일반적으로 계란 정도, 계란이나 뭐 흑염소 같은 거 제외하고 피 속에 지방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암의 두 측은 산소 부족과 지방 과다입니다. 이제 지방 과다를 유발하는 건 이제 저염식이죠. 예. 산소 부족은 운동 부족이고 산소 부족만 있으면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을 수 있지만 꼭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이 과다하면 콜레스테롤 문제로 비만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꼭 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과 지방 과다가 함께 오면 암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암 환자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염분을 섭취하면 땀으로 염분이 탈수가 되면서 저혈장량이 되는데 또한 하이폭시아, 부족한 거죠. 옥시아는 산소니까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항상 염도가 중요하고 이를 1.9에서 1.5까지 유지시킬 수 정도로 짜게 먹어야겠다. 소민 같은 경우는 입맛이 예민해가지고 본인이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염도 재보면 맞지가 않죠.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방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습니다. 체내에도 어느 정도 염도가 유지되어야 혈액 속을 떠돈 지젤들이 부패하거나 염증 반응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이제 소금이 있으면은 세균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썩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염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질이 세포로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뉴트로필이 관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항상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를 신경 써야 됩니다. 제 설명에 림포사이트는 아군이고 뉴트로필은 적군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뉴트로필 단순히 세균이나 나쁜 물질을 죽이는 염증 세포로 생각했지만 최근에 뉴트로필이 암의 미세 환경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랑 상관이 있는 거죠. 암이 생긴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싱겁게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싱겁게 먹은 결과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들어오고 지방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산소도 부족하고 소금도 도달하지 못하는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것이 암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방 안에 고기를 뒀는데 계속 바람이 불면 고기가 잘 썩지 않습니다. 스페인의 하몽처럼 하몽하몽이라는 뭐 영화였었죠, 예전에. 고기를 살짝 끓이고 바람이 말리면은 보존이 됩니다. 훈제를 하고 이제 말리는 거죠. 방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불고 바람은 습기를 말리고 풍이 이제 습을 이기는 거죠. 목국토 이론에서 한 약속으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인체에서도 산소 공급이 중요합니다.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운동과 충분한 혈액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혈액량이 부족하게 것이고 모든 세포로 산소가 충분히 가지 않습니다. 적은 혈액량으로 몸을 돌리다 보니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생깁니다. 그곳은 소금도 도달하지 않고 산소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암으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이때 림프구가 이를 제거해야 하는데 암 환자는 자체 림프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한약이나 양약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암 환자가 림프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는 크게 혈관과 림프구가 있습니다. 혈관과 림프구는 림프는 심장에서 온다. 혈액은 혈장이란 물성분이 중심이지만 림프구는 지방질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소양삼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소양담, 수소형 삼초에서 말하는 삼초, 즉 상초, 중초, 하초, 초는 불탈초죠. 예, 뭐 태울초. 타는 거 불과 관련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형 삼초경 불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림프액이 지방성인 이유는 몸 밖에서 바이러스, 균, 암과 같은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태우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가 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림프관이 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우면 림프관이 열을 내지 못하고 기름이 굳어버린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항암제로만 안 됩니다. 운동을 해서 몸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림프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인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적군, 암덩어리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경찰이 추워서 출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림프를 덮이는 첫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돌멩이 찜질, 원자석엔 찜질입니다. 다만 저는 전기로 하는
적외선 기계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전자파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좋은 전열기로 하는 원자선 가게 기계를 사서 쬐었는데 깨끗이 없었던 암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재발한 분이 있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으로 2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사셨고 암이 거의 보이지 않을 시대가 되었는데 갑자기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로 하는 과도한 전열은 지양합니다. 대신 돌멩이를 전자레인지에 달궈서 찜질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 방법은 제 블로그 반려인수 한의원 블로그에도 올려두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환자분은 수술을 받지만 A씨, 아드리아마신, 사이클로, 포스파미드, 소음인약이죠. 이후에 제가 권유한 방식대로 UFT, 소음인약이죠. 먹는 항암제가 한약을 병행해서 좋아진 분입니다. 지금도 가게를 열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서는 이 환자가 ACUFT와 한약으로 좋아졌고 다음 시간엔 수술하지 않는 소음인 사례와 퇴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수술을 전혀 하지 않는 소음인 환자가 AC만 하고 이후에는 UFT를 사용한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태음인이 표준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지 않고 텍술과 단복 집행으로 성공한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